이들 프랑크푸르트는 조용한 문화혁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경부터 계속적으로 1960년대에 한 번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어떤 것을 혁명으로 여기느냐? 첫째, 인종 갈등이 많아져야 된다. 둘째, 사회는 혼란시켜야 된다. 셋째, 어린이들에게는 성과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넷째, 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켜야 된다. 다섯째, 이민과 이주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음주 문화를 퍼뜨린다. 일곱 번째, 교회를 텅텅 비도록 만든다.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야 된다. 아홉 번째,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개인들이 그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해야 된다.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해서 매스컴의 수준을 떨어뜨려야 된다. 11번째,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에 열심으로 해야 된다. 가족 해체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무려 1920년대부터 계속 현재까지 활동을 했고 그것이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 세계를 전체주의, 즉 사회주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노력에도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 한국의 진보세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 목적하는 것이 굉장히 일치되는 바가 상당히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 문화를 만들고 동성애 교육을 시키자는 것, 또 그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것 현재, 그리고 교회를 개신교를 탄압하는 것, 또 사법 시스템 혼란, 또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개인들을 만들어라라는 것, 또 언론 조정하고 매스컴 수준이 떨어뜨리는 것, 특히 가족 해체가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적 개인주의를 독려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때문에 애를 갖기 싫어하고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위태위태한 것은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일본 그 사회로 거의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그 개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끔 자꾸 이념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고 그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강남 좌파가 그동안 뿌리를 한국에 내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여러 그 지식인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사람 홀카이머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고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배경은 그 아르헨티나로 아마 넘어간 그 나치즘의 피해를 당하고 간 북미나 남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수 민족을 이렇게 그 탄압할 수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다민족주의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뿌리가 있긴 하죠. 근데 이분들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어디에 고착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문화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포착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홀카이머를 주의하시면 이분들의 굉장히 아집적이고 어떤 고착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 동양 사상의 그 조금은 평화주의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단계에 이 사람들은 있는 거죠. 뇌구조가. 그래서 한 가지에 집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학, 사회심리를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심리학적인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으쌰으쌰하고 서로 그 고착된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기반, 평화주의적이고 또는 뭐 불교적인 것도 굉장히 갖고 있는 기반되는 사상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비론에 가 있는 것이죠. 해결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 철학, 해결 철학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반합,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더라도 정반을 이어가는 그 어떤 그 웨이브가 굉장히 고착돼 있다는데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가령 사회주의 혁명도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웨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비판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니라 이 아티클을 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사타니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문젠버그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독일에서 1889년부터 1940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핵심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멸망시켜야만 사회주의 혁명이 올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서양을 타락시켜라. 그래서 그 타락을 충분히 조장을 해서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탄의 종교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장기적으로 한 역할이라는 것은 무조건 서양을 타락시켜서 썩어 빠지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강남 좌파 쪽 또 소위 진보, 문화 진보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어떻게 사회를 타락시켜 그렇게를 통해서 혁명을 가져온들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타락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혁명이 일어나겠어?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보편 타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의 모토는 서양 사회를 타락시켜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타락 문화를 일반화시켰잖아요.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영국에까지도. 그래서 문화 막시즘 그러면 문화적으로 그 사회를 타락시켜라 그런 겁니다. 거기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성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유대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성적인 것이 일반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보편타당한 그런 성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또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이 지식인의 기본층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사람들의 인구수가 적은 거죠. 지식적으로도 적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유대 지식인들의 성 문화가 상당히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쾌락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녀 관계를 뒤집어 엎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냐면 가족 관계에 나타나는 권위를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공격하게 되고 페미니즘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페미니즘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서 여기 남녀 구분을 없앤다 이런 조항이 나오잖아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성에 관한 생각. 그리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군대에 참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위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성은 억압받는 계급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탑 레벨에 가도록 굉장히 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권위적인 부계 중심의 사회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모계 사회를 동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계 사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권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오로지 권위 사회를 공격하다가 보니까 남성 중심의 권위를 공격하게 되고 이 비판을 통해서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 중심의 모계 사회 또는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부드러운 혁명을 통해서 가족 해체, 그 다음에 성의 자유화,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한 매스컴을 쥐고 그 대중문화를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문화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가정을 해체해라. 이것이 바로 엥겔스가 말하는 모계사회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때가 칼 막스도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했을 때 그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로 여성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막스도.